24개 교단장들이 중심이 된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한기총과 한교연 두 연합기구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통합추진 실무위원 구성부터 난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92년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예장 통합총회 남선교회가 3,5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대회를 열어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일본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선교사의 역할까지 감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영명의 오영석 대표를 만났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최근 개최하려던 신천지 대책 세미나를 취소했습니다. 세미나 강사로 나설 예정이었던 김노아 목사가 이단 사상을 갖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수요일 CBS 뉴스입니다. 24개 교단장들이 중심이 된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통합추진 실무위원 구성부터 매끄럽지 않은 모습입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는 오늘 통합 추진을 위한 실무 조직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통합 로드맵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내부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가칭 한기총과 한교연 통합협의회 한통협을 출범시킨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한기총과 한교연 양기구의 본격적인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실무 조직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한통협의 명칭을 한국교회연합을 위한 협의회 한연협으로 변경했고 통합추진실무위원도 기존 6명에서 주요 7개 교단 사무총장과 총무를 포함해 13명으로 확대했습니다. 9월 각 교단 총회에 양기구 통합안을 헌의안으로 내놓고 12월에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총회를 갖자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하나됨은 주님의 명령이요, 하나됨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각 교단의 헌의가 갈 수 있도록 하고 헌의 후에 이게 통과가 되면 다시 준비위원들이 거기에 교단 초문님들이 들어가니까 실무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원학의 로드맵에 의하면 금년 연말쯤에는 하나의 통합된 선언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았던 양기구 통합 추진이 내부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임춘수 대한예수교 복음교회 총회장은 비상설기구로 친목단체 성격이 강한 교단장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합을 위한 협의체를 인준하고 실무위원들을 구성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원칙과 절차가 무시되고 나면 이것은 호응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교연이 통합을 위한 선제 조건으로 한기총의 이단 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 없는 통합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교연이나 한기총이라고 하는 법인격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는 내용의 것들입니다. 여태까지 진행되었던 그 내용들을 다 존중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정리된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밖에 통합실무추진위원 가운데 2명이 한기총 한교연과 무관한 한장총 인사라는 점, 이단 옹호로 논란을 일으킨 인사가 통합실무추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에 불을 붙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리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단 총회장 임기가 1년이라는 점 때문에 통합 추진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도 관건입니다. 장로교단들의 경우 당장 다음 달에 총회장들의 리더십 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양 기구의 통합 논의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한국교회의 선교적 역량 결집을 위해 통합을 추진하는 것 못지않게 제대로 된 통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욕이 앞선 통합 추진이 자칫 분열을 부추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교회의 집사와 장로들은 교회 사역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들로 구성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남선교회 회원들이 전국대회를 열고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92년의 역사를 이어온 예장통합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일제의 압제 속에서는 나라를 위한 기도를 모았고 물산 장려운동과 절제운동을 펼치며 민족 계몽에도 앞장섰습니다. 또 평양 봉수교회 재건축을 진행해 남북 통일의 비전을 새롭게 했고 해외에 신학교를 세우고 노숙인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등 국내외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8,600여 개 교회에 소속된 집사와 장로 70만 명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 중 3,500여 명이 전국 대회로 모였습니다. 은혜 받고 세임 얻어서 지교에 돌아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왔습니다. 그동안 침체됐던 내 생활에 그 영적 회복이라든지 또 삶의 활력소라든지 이런 게 많이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75회째를 맞은 올해 전국대회는 말씀으로 새롭게를 주제로 정하고 내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세계에 전하는 일에도 힘써 전국대회에서 드린 헌금을 쿠바에 성경 보내기에 사용합니다. 남선교회는 이미 5,000권의 성경을 쿠바에 보낸 바 있습니다. 쿠바는 교회에 성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보내기 운동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최영남 총회장은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일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인생이 살고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가장 중대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2박 3일 동안 진행될 전국대회는 예배와 특강, 음악회 등 다양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성경통독원 조병호 박사가 성경 속 지도자에 대해 살펴보고 경기대 북한학과 강명도 교수가 북한의 미래를 내다봅니다. 또 김순규 전 국정원장의 간증과 이슬람과 건강을 주제로 한 특강이 이어져 참석자들에게 지적,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사업하는 것은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사업하는 주식회사 영명의 오영석 대표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사업을 성장시켰습니다. 어려운 사업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역할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대회에 참가한 오영석 대표를 유영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일본에서 한식과 김치를 전파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영명의 오영석 대표는 33년 전에 디자인을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명동에서 의상실을 하다가 70년도 후반에 의상실을 하다가 좀 더 배워서 그때는 이 입체재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한국에서는 좀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평면으로 재단을 했는데 입체재단도 좀 하면서 세계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일본에 갔었던데 가서 보니까 그 디자이너보다는 유통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유통을 공부를 하고 일본 백화점에 취직을 했었습니다. 1983년 당시 일본은 남북한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한국에 대해 무관심하고 한국인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때 가니까 이제 한국 국교 정상화가 되었는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동경은 그렇지 않았는데 조금 변돌이 나고야 정도로 가서 보면 이북하고 북한과 남한의 구별이 잘 없어서 전체를 조선이라는 걸로 생각을 하고 한국이라는 강국징이라 하는 그 이야기를 잘 쓰지 않고 그냥 조선징하고 통틀어서 정보가 참 많이 없었는 것 같습니다. 오 대표는 아주 우연한 기회에 한국 음식을 일본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개호백화점 취집해서 있는데 우리 아들이 88년도에 태어났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걔 생일날
그 우리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데 돌잔치를 했죠. 한 살 돌잔치를 하니까 그 일본 분들이 오셔서 음식을 먹어보고 아니 한국 음식 이런 음식이 있었느냐고 우리 집사람이 한 담는 김치를 먹고는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한 4년 뒤에 제가 댕겼던 개요 백화점이라는 백화점이 식료품을 리뉴얼을 할 때 그때 김치를 우리 집사람한테 좀 팔면 어떻게 했느냐고 이야기가 있어서 김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국 음식을 팔고 한식당을 운영하는 만큼 오영석 대표의 사업은 한일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 45개였던 사업장은 한일 관계가 악화된 뒤 34개로 줄었습니다. 2012년도 8월 달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독도에 가셨어. 그리고 8월 16일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천황이 일본에 오시기 전에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 하는 발언 때문에 우익들이 그때 험한 시위가 있게 됐죠. 그게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한국인들 다 돌아가라. 한국인들은 바퀴벌레다. 한국인 죽이라. 할 정도로 한국을 멸시하는 풍토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장로인 오 대표는 사업이 번성했을 때나 어려울 때나 정직하게 고객들을 대해 신앙인으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신앙을 지키고 또 사업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어떻게 사업을 유지하고 또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까? 신앙인이 되다 보니까 더 정직해야 되고 내 입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원가도 꼭 적게 해가지고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가도 풍족하게 써서 일본에서 기독교인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선교사 역할도 어느 정도는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일본에는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내가 장로답지 못했던 장로지만 그래도 거기 있는 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옳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삶 자체가 바뀌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책 뒤에 지금 그 전도를 200명 정도 하려고 그래서 지금 성경책도 주면서 적어놨는데 한 70명 정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다른 때보다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오영석 대표는 정직한 기독 실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간직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내일 개최 예정이던 신천지 대책 특별 세미나를 취소했습니다. 한기총 측은 세미나 취소 이유에 대해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사로 나설 예정이었던 한기총 신천지 특별대책위원장 김노아 목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부담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지난 2009년 김노아, 당시 김풍일 목사를 신천지와 유사한 이단 사상을 갖고 있다며 이단성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김풍일 목사는 김노아로 이름을 바꿔 활동을 해왔으나 그의 이단성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CBS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인터넷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CBS 바이블 칼리지를 다음 달 1일 개강합니다. 강사는 밀리언셀러 저자이자 세계적인 성경학자로 알려진 통독원 대표 조병호 박사입니다. 성경 66권을 하나의 이야기로 통찰할 수 있는 이번 바이블 칼리지는 총 100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어 목회자와 평신도, 해외 선교사 등 누구에게나 유용합니다. 바이블 칼리지 교육 신청은 CBS 바이블 칼리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는 사전 등록자들에게는
조병호 박사의 성경과 제국 스페셜 강의 20개와 조 박사의 저서 7권을 무료로 증정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40세부터 80세까지의 시니어 선교 인력을 육성하는 시니어 선교 한국 2016 글로벌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순회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 등이 말씀을 전한 이번 대회에서는 인도와 네팔, 캄보디아 등의 사역 현장이 소개됐으며 대표인 이시영 장로는 시니어 세대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과 비전을 확인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시니어 선교 한국은 인생의 후반부에 있는 성도들이 새로운 선교 활로를 개척하고자 2007년부터 시작된 초교파 선교 운동입니다. 올해로 창립 94주년을 맞은 한국 YWCA 연합회가 2016 YWCA 전국 회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YWCA 희망 세상을 만듭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전국 회원 대표와 일본 YWCA 회원 등 1,111명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평등과 존중, 안전한 세상을 일구겠다는 내용의 회원 선언이 발표됐습니다. 재단법인 한호 기독교 선교회가 정관 일신 기독병원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관 일신 기독병원은 10층 건물로 지어지며 2017년 10월 31일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경남 CBS 진주방송 설립위원회가 동진주교회 허영학 목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허영학 위원장은 복음화율이 낮은 서부 경남의 파수꾼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CBS 진주방송은 오는 11월 개국 예정이며 진주 전역과 사천 등 서부 경남 지역을 방송 권역으로 하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